국민연금공단은 출신이 무려 74%,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출신이 67%였습니다. 그렇다면 직업국에 진학 시 공공기관 취업이 정말 유리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르케랩 입시연구소 공혜림입니다. 직업국은 정말 과거의 명성만 남은 대학일까요? 상위권부터 중위권까지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님의 고민인 직업국이냐 인서울이냐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학 선택을 놓고 학생과 학부모님의 의견이 서로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은 대체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서울로 가고 싶어요. 반면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성적이라면 그래도 지거국이 낫지 않니? 그런데 과연 어느 한쪽의 생각이 맞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지거국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인서울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지거국을 권하는데도 학생이 인서울을 원하는데도 각각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학부모님과 수험생들에게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세 편의 영상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1부에서는 부모님들이 왜 직어국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2부에서는 이러한 직어국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왜 인서울을 선호하는지, 부모님 세대가 놓치기 쉬운 현재 수험생들의 현실과 현재 입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3부에서는 직어국의 입결이 낮아진 진짜 이유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영상입니다. 직어국 입결이 과거보다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직어국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직어국이 어떤 대학을 가리키는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9개 국립대학을 가리키는데요.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경상국립대, 제주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돌아가서 부모님들은 왜 이 대학들을 여전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첫 번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직어국을 권하는 첫 번째 이유는 현재 입결만으로는 직어국의 실제 체급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려면 먼저 직어국이 과거에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직어국의 위상은 실제로 어느 정도였을까요? 먼저 과거 배치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나오는 과거 배치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쉽게 가장 높은 1급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우선 경북대 영어교육과는 서울대 농생대 생활과학대와 고려대 국제학과 전경대학과 같은 구간에 위치했었습니다. 경북대 국어교육과와 부산대 영어교육과는 고려대 사범대학과 연세대 생활과학 계열과 비슷했습니다. 그 밖에 경북대와 부산대 여러 모집 단위가 당시 서울 주요 상위권 대학과 같은 구간에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당시 부산대와 경북대를 비롯한 주요 직어국이 어느 정도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봤던 배치표는 언제 만들어진 자료라고 보시나요? 바로 2002학년도,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수험생 학부모님 세대가 기억하는 대학의 위상과 크게 동떨어진 시기의 자료는 아닙니다. 이렇게 직어국은 단순히 지방에 위치한 국립대학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과 충분히 비교되었던 각 지역의 대표 대학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위상은 단순히 옛날 입시 결과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대학의 규모와 교육 연구기관은 지금도 직어국의 중요한 인프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산은 현재 어느 정도 남아있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학의 규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7학년도 학부 신입학 모집 인원을 많은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상위 26개 대학 가운데 직어국 9곳 중 8곳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요 직어국의 한 학년 모집 인원은 대체로 3,000명대에서 5,000명대에 이릅니다. 화면에 표시된 서울대의 모집 인원이 3,736명이라는 점을 함께 보면 직어국의 학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직어국의 큰 규모는 단순히 학생 수가 많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단과대학과 학과를 운영하는 대규모 종합대학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공 구성이 다양하다는 것은 학생이 학문과 진로의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넓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이 학생 교육과 연구에 투입한 총 교육비를 재학생 수로 나눈 지표입니다. 비교한 26개 대학 가운데 직어국 9곳이 모두 14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학생 교육과 연구를 위해 대학이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재정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비 규모입니다.
자료를 보면 지거국이 상당한 규모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뒷받침할 연구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지거국에는 오랜 시간 축적된 탄탄한 연구 기반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숫자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오랜 기간 축적된 졸업생 네트워크입니다. 지거국은 지역을 대표하는 대규모 종합대학으로 성장해온 만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 졸업생들은 대기업과 지역기업, 공공기관과 교육계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왔습니다. 이러한 졸업생 네트워크가 학생들에게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는 현재 입결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지거국의 규모와 인프라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장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등록금입니다. 2026년 교육부 공시 기준에 따르면 사립대 평균은 823만 원인데 비해 국공립대는 425만 원입니다. 두 평균을 비교하면 1년에 약 398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를 4년 동안의 등록금으로 단순 계산하면 약 1,592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에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등을 활용하면 실제로 부담하는 학비는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취업 기반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지역마다 발달한 산업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이 희망하는 전공과 직무가 해당 지역의 주력 산업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지역의 지거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지거국의 장점으로 비교적 널리 알려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거국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핵심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역인재 채용입니다. 지금부터 지역인재 채용의 실제 규모와 그리고 반드시 함께 살펴봐야 할 한계까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인재 채용의 전체 규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대상 인원은 3,120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인재로 채용된 인원은 1,294명이었습니다. 전체 채용 인원의 약 41.5%가 지역인재로 선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지역인재 합격자 가운데 지거국 출신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을까요? 지금 보실 자료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일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신규 채용자를 출신 대학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전북대 출신이 74%,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경상국립대 출신이 67%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남대 출신이 59%,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부산대 출신이 58%를 차지했습니다. 그 밖의 기관에서도 특정 지거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으로 이전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목표로 한다면 해당 지역의 지거국이 취업 전, 후 모든 과정에서 유리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러한 통계를 보고 지역인재 채용을 취업보장제도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2026학년도 지거국 9개교의 전체 모집 인원은 31,963명입니다. 2024년 지역인재 채용 규모는 1,294명입니다. 두 수치를 단순히 비교하면 약 4%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 4%를 지거국 학생의 실제 취업률처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역인재 채용의 기회를 판단할 때 무엇을 함께 살펴봐야 할까요? 지역인재 채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지역인재 채용에는 지거국 학생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지역에 있는 다른 대학의 졸업생들도 같은 지역인재 전형에 함께 지원합니다. 앞서 살펴본 자료에서도 부경대와 영남대, 조선대, 창원대 등 여러 지역대학이 함께 등장했는데요. 따라서 지역인재 채용 인원 전체가 지거국 학생에게 주어지는 기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채용 인원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정부 정책과 기관의 사정에 따라 채용 규모와 경쟁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원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합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NCS와 전공시험, 자격증 면접 등 지원하려는 기간과 직무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국 지역인재 채용은 준비된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렇더라도 취업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러한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분명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거국을 가면 좋을 학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희망하는 전공이 해당 대학의 강점과 잘 맞는 학생입니다. 두 번째로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학생입니다. 세 번째로 졸업 이후에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거나 취업할 계획이 있는 학생입니다. 결국 지거국은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은 선택이라기보다 대학의 규모와 인프라, 낮은 비용, 그리고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학생의 전공과 진로 계획에 잘 맞을 때 강점이 더욱 커지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2부에서는 직업국의 현재 입결은 물론 부모님 세대가 놓치기 쉬운 현재 수험생의 현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아르케랩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영상에 등장한 여러 자료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르케랩 입시연구소 공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